승무패 64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주중 회차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 살롱 코멘트 내용이 평소보다는 다소 부실할 수 있지만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 위주로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분석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뉴캐슬이 홈에서 무기력하게 도르트문트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1차전 세부 통계를 살펴드리면 뉴캐슬이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보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공격 지표면에서 도르트문트가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슈팅 숫자가 13개 대 12개로 뉴캐슬보다 하나가 더 많았던 도르트문트이고 유효 슈팅 역시 5개 대 3개로 도르트문트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감 역시 도르트문트가 1.79로 뉴캐슬의 1.08보다 오히려 공격 지표면에서는 원정팀 도르트문트가 뉴캐슬보다 나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3번 정도 놓쳤었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전에 앤서니 고든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 2번을 놓쳤고 후반전에 칼럼 윌슨 선수의 슈팅 역시 막히면서 이 뉴캐슬도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이 넣어주지 못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전반 15분 만에 뉴캐슬의 주전 공격수 이삭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최근까지도 이삭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복귀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또다시 최전방쪽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리그 경기에서 뉴캐슬은 강호 아스날을 상대로 귀중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라이벌 바이에른 뮌헨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1차전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재 국내 배당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1차전에서 홈에서 패배를 당한 뉴캐슬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현재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현재 구매율, 투표율은 역배당을 받은 홈팀 도르트문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캐슬 쪽의 승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승패 투폴로 가르려고 했는데 제가 무승부까지 빵골을 때우는 이유는 최근에 승무패 10개 회차 연속으로 1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승부가 한번 1번 경기에서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실 분들은 무승부를 빼고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경기 결과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샤흐타르에게 2대1 한 골차 신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세부적인 통계를 봤을 때 점유율을 바르셀로나가 54% 가져갔고 기대 득점값이 바르셀로나가 2.73, 샤흐타르가 0.93, 슈팅 숫자 역시 바르셀로나가 19개 대 11개로 공격 지표면에서는 확실히 바르셀로나가 우세했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골차 신승을 거뒀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당시에는 레알 마드리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샤흐타르 도네츠크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바르셀로나가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웠던 지난 샤흐타르와의 1차전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최근에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까지 부상에서 복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 때보다는 확실히 가용한 자원이 많아진 것이 바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정 면에서도 지난 1차전 맞대결 이후에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라이벌을 만나는 일정이었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샤흐타르전 다음에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면에서도 이번만큼은 조금 더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자국 라리가 기준으로 원정에서 3승 3무 무승부 통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고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 흐름으로 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국 라리가 기준 원정에서 실점이 홈보다 2배가 늘어나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원정 바르셀로나이고 무엇보다 바르셀로나가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100% 몸 상태가 아닌 상황이고 최근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5경기에서 무득점 중인 것을 고려한다면 바르셀로나 특유의 원정 무승부 통수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샤흐타르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6경기에서 1승 5패로 열세이지만 그 6경기 중에서 5경기가 나름대로 한 골차 끈적 승부였기 때문에 샤흐타르도 은근히 홈에서는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에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코노폴리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샤흐타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셀틱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로 통수를 쳤던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 경기 내용을 살펴드리면 아틀레티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팅 15개 대 6개로 압도를 했고 유효 슈팅 역시 6개 대 3개로 앞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9골, 셀틱이 0.89골로 확실히 공격 지표면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 맞대결 당시에 아틀레티코가 후반 82분경에 미드필더 데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졌던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틀레티코가 주말 승무패 경기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도 라스팔마스 원정을 가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통수를 쳤기 때문에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이변의 리스크가 꽤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고 올 시즌 홈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모든 대회 기준으로 6전 전승으로 극강의 홈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전히 믿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이 스코틀랜드 팀을 상대로는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로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깡패인 셀틱을 상대로도 홈에서만큼은 이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는 이유는 지난 셀틱과의 1차전 맞대결을 복기를 해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명을 퇴장을 당하기 전에도 이미 셀틱이 2대2 스코어로 팽팽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셀틱 사이드 이변도 충분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페예노르트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페예노르트가 홈에서 라치오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페예노르트의 주포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당초에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 페예노르트의 히메네즈가 깜짝 선발로 출전을 해서 이 두 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라치오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던 이 페예노르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페예노르트의 주포 공격수 히메네즈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화력적으로 라치오에 전혀 밀릴 것이 없는 페예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페예노르트의 히메네즈가 주말 자국리그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고 최근에 자국리그 두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페예노르트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1차전 맞대결 세부 내용을 살펴드리면 비록 스코어는 페예노르트의 3대1 완승이었지만 라치오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내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예노르트 상대로 슈팅 숫자가 8대15로 슈팅 숫자는 밀렸지만 오히려 기대 득점값은 라치오가 2.29 페예노르트가 2.10으로 기대 득점은 근소하게 라치오가 높았고 점유율 역시 페예노르트 원정에서 라치오가 54%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스코어 1대3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았던 이 라치오라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는 페예노르트 상대로 승점을 노릴 수 있는 라치오의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1차전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페예노르트의 승리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매치이지만 1차전 경기 세부 내용까지 살펴보면 라치오도 홈에서 충분히 승점을 따낼 만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AC 밀란 대 PSG의 경기인데 AC밀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AC밀란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 난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4경기에서 1무 3패 하락세에 빠진 AC밀란인데 그 4경기 중에서 무려 3경기가 무득점으로 끝났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경기에서도 현재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AC밀란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격력이 부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밀란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레앙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8경기 무득점,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 선수 역시 지지난 나폴리전에서 2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은 최근 A매치 포함 13경기에서 2골로 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AC밀란의 공격 원투펀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측면 공격의 또 다른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퓰리식, 테오 에르난데스, 그리고 백업 측면 공격수인 추쿠에제까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 AC밀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PSG는 최근에 다시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특히나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팀에 녹아들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주포 공격수 은바페 선수 역시 주말에 몽펠리에전에서는 득점이 없었지만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모든 대회 6경기 7골로 여전히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PSG가 AC밀란 상대로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경기 내용 역시 PSG가 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 62%를 가져갔던 PSG이고 기대 득점 1.33, 슈팅 숫자 13대11, 유효 슈팅 7대4로 공격 지표 면에서도 PSG가 AC밀란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에 빠진 AC밀란 원정에서도 PSG가 화력적으로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최근에 AC 밀란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PSG의 승리 배당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배당만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AC 밀란 사이드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PSG가 이미 뉴캐슬 원정에서 1대4 대패를 당한 바 있고 자국 리그앙 원정 경기에서도 툴루즈나 클레르몬 같이 자신들보다 체급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약팀들을 상대로도 원정에서 무승부로 통수를 쳤었던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브레스트 원정에서 음바페 선수의 극장골로 3대2 신승을 거뒀던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PSG도 올 시즌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데다가 통수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AC 밀란이 단통 패배로 가지만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츠르베나 즈베즈다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츠르베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츠르베나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경기 내용적으로도 라이프치히가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유율을 65%나 가져갔던 라이프치히이고 기대 득점값이 무려 3.29골, 슈팅 숫자 역시 27대 16으로 압도적인 공격 지표를 보여주면서 이 츠르베나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던 이 라이프치히의 1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라이프치히가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라이프치히가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난 컵대회 포칼컵에서 볼프스부르크 원정 0대1 패배를 당한 라이프치히이고 직전 주말 경기에서도 최하위 마인츠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원정에서만 최근에 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홈 성적이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승 2패, 원정에서 홈보다 실점이 2배 증가하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원정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도 라이프치히가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 홈 성적이 13승 2무 2패, 전체 2등을 차지를 했을 정도로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시즌 원정 성적은 7승 4무 6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원정 라이프치히는 항상 통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츠르베나 즈베지다라는 팀이 세르비아 팀인데 이 과거부터 홈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 원정 팀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이 츠르베나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미 자국 세르비아 리그에서 홈 8경기 기준 7승 1무 무패, 이 극강의 홈발을 받고 있는 츠르베나이기 때문에 츠르베나 특유의 홈발과 라이프치히의 원정 기복을 고려하면 이변의 냄새가 조금은 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배당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내 배당 기준으로 이 경기 배당이 4.45, 3.80, 라이프치히 승리 배당이 1.45가 책정이 되는데 직전 마인츠 대 라이프치히 경기 배당 역시 4.7대 3.85 그리고 라이프치히 승리가 1.45였기 때문에 원정에서 1.45배당을 받은 라이프치히는 항상 통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라이프치히 특유의 원정 기복이 나온다면 츠르베나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포르투 대 엔트워프의 경기입니다. 포르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양팀의 체급 차이가 꽤 많이 났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투가 엔트워프 원정에서 무려 4대1 대승을 거뒀었는데 당시 경기 세부 통계를 살펴보면 슈팅 숫자가 의외로 11대 11로 동일했고 기대 득점 역시 0.71 대 1.29로 포르투가 근소하게 앞섰던 수준이지만 경기 스코어는 4대1로 벌어졌을 만큼 확실히 포르투가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갔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는 득점력이 기대 이하인 팀인데 그래도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3경기 7골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자국 리그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었던 주포 공격수 얀센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엔트워프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엔트워프가 자국 벨기에 리그 기준으로 올 시즌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벨기에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는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3무 3패,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3배나 증가하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엔트워프이기 때문에 엔트워프의 원정 기복과 1차전 맞대결 양팀의 체급 차이,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의 DNA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홈팀 포르투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포르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600만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분석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